이제는 지구 구성 중에서 수권 들어가겠습니다. 수권. 교재 139페이지. 수권 들어갑시다. 수권은 말 그대로 누구의 영역이니? 지구의 모든 물의 영역. 모든 물의 영역을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굴까? 우리 수권은 지구에서 약 70%가 차지하는데 이 70% 차지하는 것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누굴까? 수권의 이 수권의 분포도 간혹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때 내기도 해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굴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해수예요. 해수가 거의 몇 프로 차지한다? 97% 이상 차지. 대부분 바닷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대부분. 그 다음 해수 말고 뭐라 그러냐면 육수 혹은 담수라고 해요. 얘가 몇 프로 차지한다? 얘가 3% 미만이야. 3% 미만. 그럼 육수 중에서도 또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 이 육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빙하예요. 빙하가 2% 이상 차지. 그 다음에 하는 게 누구다? 지하수. 그 다음에 강이나 호수. 이렇게 차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우리가 수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이건 지하수하고 강, 호수거든. 빙하는 얼어 있으니까 고치니까 잘 못 써요. 이 지하수하고 강하고 호수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얘가 합쳐봐야 0.7, 0.8 요 정도 차지합니다. 채 1%도 안 돼.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중에서 우리 사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도 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양이 적다. 요것도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 내는데 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그림이나 혹은 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그림이나 표. 그래서 우리 교재의 139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수권의 분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해수, 얘가 97% 이상 차지하고, 요게 이제 육수, 담수야. 육수, 담수를 또 나타내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빙하예요. 빙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 호수. 이렇게 된다. 요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잘 등장시킨다. 그러니까 이거 제일 요 순서, 요 순서만 알아두면 돼. 요걸 이렇게 많이 시험 문제 낸다면 이런 그림으로 시험 문제 잘 나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수권의 층상
이번에 층상 구조인데 이때 수건이라고 하는 누구 말한다. 97% 차지하는 누구 해수의 층상 구조. 즉 바닷물의 층상 구조. 얘도 어떻게 따지냐면 얘는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달라지는데 그 온도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층상 구조를 나눈다. 이때 층상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나누는데 세 개의 층으로. 혼합층, 소음양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이게 깊이.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야. 그럼 어떤 중상 구조를 나타내냐면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 있다가 기온이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또 다시 일정해져. 이런 구조를 나타내요.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타내는데 요 층을 뭐라고 하냐? 혼합층이야. 그 다음 요충 무엇을까지 수온이 점점 어떻게 되니? 얘가 0도라고 하고 여기가 5도라고 하고 여기 10도, 15도, 여기 20도라고 하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니? 내려가죠, 그렇죠? 수온이 점점 내려간다. 이런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수온이 내려간다. 수온이 점점 약해진다. 수온이 약해진다. 그래서 수온이 약해진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수온 약층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다음 엄청나게 깊숙이 있는 이 구간은 뭐라고 한다? 엄청 깊은 바다에 있다. 그래서 심해층이라고. 심해층. 근데 이 세 가지 층에 대한 특징이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데 혼합층. 이 혼합층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혼합되니까 혼합층은 혼합된다는 거야. 혼합된다는 것은 뭔 말이야? 혼합된다. 다시 말하면 섞인다 이 뜻이다, 그렇죠? 섞인다. 아니 여기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인다 이 뜻이야. 그럼 왜 섞이니까? 요 위에 있는 층하고 아래층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여. 왜 섞일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섞인다? 그렇지.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 그래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등장해. 요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람이 강할수록 바람이 강하게 되면은 소유라 유효성도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많이 섞일까 적게 섞일까? 많이 섞이겠지, 그렇지? 많이 섞인다. 바람이 강할수록 많이 섞인다. 이 표현을 어떻게?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그렇지, 당연히 많이 섞이는 거야.
두꺼워진다. 이게 가장 큰 특징.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가 강하게 불까?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에 바람이 제일 많이 불까? 계절로 따지면 어느 계절이냐면 겨울.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겨울 때 혼합층 두께가 제일 두꺼워요. 알겠죠? 그럼 위치별로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에 있는 위치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위도라고 그래요. 또 가로선을 위도라고 그러고 세로선을 뭐라고 그러니? 세로선을 경도라고 그러냐. 경도. 이해되니? 그래서 위도가 가장 중간 낮다 해가지고 저위도. 그럼 여기 위치한 위도가 최고 높은 거 뭐라고 부를까? 위도가 제일 높다 한자로 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합니다. 고위도. 이 중간 지역은 뭐라고 부른다? 중간이니까 중위도 이렇게 표현해요. 됐나요? 저희가 그럼 여기도 중위도, 여기도 고위도 이렇게 되는.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을 고위도. 여기 우리 태평양 지역 여기를 저위도. 우리나라는 어디 있겠니? 우리나라 이 지구 중에서 그리면은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 요즘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 중위도 지역에 있다. 그러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이 어딜까?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은 중위도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거를 무역풍이라고 해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지역은 중위도다.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고, 우리 지구 위치로 따지면은 어디다? 중위도 지역이다.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가장 발달해 있는 층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섞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애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하고 온도 차이가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섞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요 위에 있는 애가 더 뜨겁고 태양빛 많이 받으니까 뜨겁고 여기는 태양빛 조금 받으니까 여기보다는 좀 차가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니? 섞여버리는 거야. 바람이 해가지고 계속 섞이다 보니까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나 똑같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일단 혼합층일 때는 수온이 어떻게 된다? 수온이 일정하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 다음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은 말 그대로 수온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약해지는 거. 즉 수온이 점점 내려가는 거. 그래서 수온이 내려간다. 이게 수온 약층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사이에 있어. 그래서 혼합층하고 심해층이 뭐를 차단한다?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얘
얘하고 얘하고 섞이는 것을 이 수온 약증이 가운데 딱 막아가지고 섞이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는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여기서까지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정해지고 이쪽에는 바람이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안 섞인다. 되니? 그래서 안 섞여가지고 어떻다? 얘네들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잠수함이 어디로 다닌다? 잠수함이 어디로 다닌다? 여기 일로 다니까? 일로 다니면 바람이 막 불어도 막 섞이니까 잠수함이 막 기둥기둥 할 거야. 우측이 안 나와. 수온 약층에는 뭐가 안정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잠수함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잠수함이 돌아다녀. 안정적인 거.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리고 이 수온 약층은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서 어디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까? 네가 봤을 때 바람이 제일 적은 층 어디? 저위도에서 많이 발달해. 저위도 지역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디? 저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이게 수온 약증의 가장 큰 특징이다.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해층.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한다 안 도달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한다. 너무 깊어가지고 햇빛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이 아예 도달 못해. 그래서 얘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태양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수온이 달라지는데 태양 에너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수온 변화가 있다 없다? 수온 변화가 없다. 수온 변화가 없다. 1년 365일 온도가 일정하다. 그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어떻게 되냐면 기운, 미운, 디귿 해놓고 객관식으로 기운, 미운, 디귿 해놓고 이렇게 디귿층에서는 수온 변화가 가장 큰 층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얘는 햇빛이 도달 안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발달할까? 온도가 가장 낮으면서 일정하고 어디 지역일까? 그래서 심해층은 어디 고위도 지역에서 많이 즉 북극과 남극에 많이 나타난다. 북극과 남극에 많이 나타난다. 수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것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해상의 청산고설세 이 그림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이 그림이 거의 100% 등장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교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는 편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 변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말고 이제는 뭐 하냐면 위도별로 위도별 해수의 층산 구조를 변별력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잘 등장시킵니다. 그럼 이것도 되게 쉬워. 아까 선생님하고 다 했어. 이쪽으로 가서 수온이
깊이. 그럼 이제 선생님 세 가지 색깔로 나타낼 건데 잘 봐봐. 차가운 거니까 이게 0도고 이게 5도, 10도, 15도, 20도 이렇게 나타나죠. 온도는 중요치 않아. 그냥 온도가 높다 낮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온도가 높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이쪽에는 아예 수동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자, 그럼 여기서는 요거를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 지역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와. 쭉 이렇게 나와. 와. 니은 지역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 여기 니은. 디귿은 그러면은 찾아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러면 위치를 말해요. 고유도 지역의 그래프는 어떤 걸까? 중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그래프일까? 저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그래프일까?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고위도 지역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걸까? 고위도니까 고위도 다시 말하면 저 높은 북극 남극에 있는 어떤 걸까? 네가 생각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그래 고위도 지역에서는 기억이야. 기억. 고위도 지역에서는 심해증이 나타나. 중위도 지역은 있으면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다. 그럼 바람이 많이 부니까 누가 더 두껍겠니?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많이 섞일 거 아니야. 섞이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럼 여기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와, 얘 혼합층이 여기 이만큼 엄청나게 두꺼워. 그럼 어떤 그래 된다? 이거 시험이다. 됐니? 저위도 지역은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안 불어. 그래서 어떻게? 혼합층 되게 얇아. 그래서 여기 수온 약층이 어떻게 저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달한다. 이만큼. 이게 이제 위도별 층산도죠. 이것도 시험 문제. 별별로도 높이기 위해서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권의 역할. 수권의 역할. 첫 번째 뭘까? 물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주는 역할이 뭐야? 바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우리 사람 몸의 70%가 뭐다? 우리 사람 몸의 70%가 물인 이유가 뭘까?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구에서 약 70%가 물이다. 지구의 70%가 이거 봐봐. 지구의 70%가 물이다. 마찬가지다.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같은 거지. 사람 몸의 70%가 물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서식처 제공이다.
당연하지. 물고기들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식처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권에 쭉 태양 에너지를 골고루 어떻게 한다? 태양 에너지를 골고루 분포시킨다. 이 골고루 분포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물의 순환이 골고루 분해시켜서 물의 순환이 일어나고 물의 순환 때문에 지표 변화가 비 내리고 다시 비가 증발하고 또 다시 비 내리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서 지표가 변한다. 이걸 수권이 하는 역할. 되나요? 네 번째. 생물권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영역, 생명체, 동물, 식물, 세균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생물권이라고 그런다. 이 생물권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특징만 살펴보면 돼. 첫 번째, 우리 지구에만 지구에만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 있는 건 우리 지구밖에 없다. 다른 은하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지구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 권역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살고 있니?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살고 있니? 지권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고 있니? 수권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새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니? 왜? 저기 기권에서 살 수 있고, 그렇죠? 공기 위에서 이렇게 모든 각 권역에서 분포를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생물권이 이 5개의 권역 중에서 가장 나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누굴까? 가장 먼저 생긴 건 지권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외권,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 그 다음에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토양 변화고 이게 다야. 생물권 따로 할 거 없어. 5가지. 외권은 아까 지표면에서 몇 킬로까지? 지표면에서 1000km까지를 기권. 그럼 얘는 지표면에서 1000km 밖에 있는 것을 외권이라고. 우리 지구요. 우리 지구 안에 여기 외핵과 내핵 있고 멘틀 있고 지각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 안에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핵이 존재해. 핵이 존재하고 요 주위에는 이제 멘틀이 존재하고, 특히 핵 중에는 철이랑 니켈 성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커다란 뭐가 되냐면 커다란 원형사이고 자기장은 있어. 자기장. 우리 지구가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다 보면 돼. 문제. 북쪽이 무슨 극일까? 그럼 자석이면 N극일까? S극일까? 북쪽이. 틀렸습니다. 북쪽이 S극. 남쪽이 무슨 극이야? N극.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식이에요. 북쪽이 S극을 가리켜. 그래서 우리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S극과 N극은 서로 붙는다, 멀어진다? 붙는다. 그러면은 나침반을 다 키면은 N극은 S극 쪽으로 붙으려고 하겠지. 그러면 북쪽이 S극이니까 항상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켜? 북쪽으로 가리키는 거야. 이해됐지? 네,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석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생기냐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이 자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기장 역할이 하나 있어. 이 자기장 역할이 하나. 첫 번째가 지구를 보호해. 지구 보호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했는데 지구과학에서 우리 지구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달의 자전과 공전하면서 막 이런 공부했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지구를 보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로부터? 태양으로부터. 태양에서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이라든지 말하면 홍련, 플레어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지구로 고입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고입자로부터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태양풍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그 태양풍으로 온 것 때문에 이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게 어떤 현상?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 이 오로라 현상이 이 자기장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외과를 됐나요? 요게 여러분 너희 교재 140페이지 위에 끝까지 공부했고, 그 옆에 보면은 조금 140페이지 조금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그림이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 되어 있죠. 그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봐봐. 화살표 한번 봐봐. 화살표 방향 어디서 어디로 화살표가 이동하는지. 어디서 어디로? 남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니? 북쪽으로 들어가죠. 응? 이렇게 들어가니 이렇게. 남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남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남쪽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남쪽이 뭐야? N극이기 때문에 그 다 자기장 방향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가거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냈고, 이제는 140페이지 이후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공부 하기 전에 칠판 한번 사진 찍어주시고, 우리 문제 142페이지
5번, 6번 한번 풀어봅시다. 5번, 6번. 자,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이것도 시험 문제, 학교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는 꼭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많이 등장하냐면은 각 권역 영역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생물권이기 때문에 생물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직권, 그리고 수권, 그리고 기권, 그러면은 직권과 생물권에서 상호작용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수권과 생물권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기권과 상호작용하고, 직권과 수권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고, 얘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고, 얘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고,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와. 어떤 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권하고 누구 해볼까? 직권 해볼까? 직권 상호작용하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 공기하고 땅하고 뭐가 있겠니? 기권, 직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예, 버섯바위. 버섯바위가 뭔지 아니? 버섯처럼 생긴 바위거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막 같은 데서 보면 바위가 이렇게 생겼어. 버섯 모양처럼. 원래는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겨야 되는 바위인데 여기를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풍화 침식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깎여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깎여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버섯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버섯바위라고 해요. 되니? 그래서 기권과 직권에서는 이 기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람이 좀 바람에 의한 풍화 침식, 그래서 버섯바위가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버섯바위고, 그럼 직권이 기권한테 또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있을까? 땅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나는 거 뭐냐? 땅에서 화산 폭발이 팍 일어나면 그 위에 있는 뭐 화산재 같은 게 화산재가 옮기고 막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기온 변화를 일으킨다.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화산재가 쫙 올라가면 태양 에너지로 막아버려가지고 여기가 추워진다. 이런 것도 다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진짜 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기어, 이어, 디귿, 이을, 이어, 기어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요 버섯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렇게 나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버섯바위 같은 경우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죠? 기억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때문에. 그러면 직권하고 수권하고 한번 살펴볼까? 직권이랑 수권이랑
땅이랑 물이랑 그럼 물 같은 경우에는 바다 수건 같은 경우 파도 친다. 파도 치면은 땅 이렇게 촥촥촥촥 해버린다. 그럼 뭐가 생기냐? 해식 동굴 같은 거 생긴다. 그 다음에 해안 절벽 같은 거 생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모르겠니? 직권이 수권한테. 동남아시아에 엄청나게 큰 거 이거 한동안 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나요. 직권. 땅이 흔들리는 거 뭐니? 지진 때문에 물이 갑자기 확 덮쳐버리는 거. 싹 쓰고 나가버리는 거. 쓰나미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용어를. 그래서 쓰나미라고 부르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쿵 놓치면 물이 확 해가지고 지진 해로 이래가지고 다 쓰고 가버리는 거. 그걸 쓰나미라고. 이런 것들도 쓰나미. 딱 그럼 쓰나미 딱 떠오르면은 쓰나미는 물이 확 뒤엎치는 거니까 물이니까 수권이구나. 수권하고 지진 때문에 생기니까 직권이구나.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유추할 수 있어야 돼. 되니? 세 번째. 이제 누구 해볼까? 기권과 수권 해볼까? 기권과 수권. 공기하고 물하고 뭐가 있을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해류가 발생된다. 해류가 발생된다. 그 다음에 수권에 기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물이 증발해가지고 구름 만들고 다시 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기상 현상.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권하고 기권이야. 공기 영역하고 공기 영역이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권과 기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기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태풍이 그렇게 해서 발생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의 흐름, 그 공기의 단체, 그래서 뭐라면 기단이라고 해요. 기단.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양쯔강 기단, 오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너 3학년 때 배웠지? 일기와 날씨 할 때. 그치? 1학기 때. 안 했니? 했다. 아니요, 3학년 1학기 때 했어. 아니, 3학년 1학기 때 법하고 그런 거 배웠었어요. 정치. 아니, 3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과학. 3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했다. 과학 시간에 이거 했다. 기억나니까? 그 양쯔강 기단, 오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막 뭐 전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수증 기량. 작년 아닌가? 이번엔 아니었던 거. 아니야, 3학년 1학기 때.
선생님 지금 3학년 가르치는데 3학년 때 했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 다섯 번째. 그러면 기권하고 생물권. 기권하고 생물권.